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이번에 의전적으로 상당히 조금 홀대를 좀 받았고,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회담 자체를 굉장히 서둘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4월 27일 날 1주년을 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담 자체를 굉장히 서둘렀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사전 의제라든지, 그래도 사전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형식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래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 양해를 구하러 이번에 급하게 갔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싹을 자르게 노라고 이야기했는 것이 이번 회담의 중요한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박하게 평가를 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중재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저는 사실 이야기가 조금 벗어날지 몰라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라는 그 입장이 맞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북핵이 되어 있을 때 최대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고 우리는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는 중재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맞지 않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중재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두 당사자보다도 월등한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힘이 있든가, 아니면 양 당사자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미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부터 신뢰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각자 북한으로부터는 최선희 부상이 한국은 어차피 미국과 같은 편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비슷하게 당하고, 그래도 미국에 있어 여러 조야에서는 오히려 중재자로 해서 스텝이 꼬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된 바에는 김경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어설프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중재자로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미국과 이번에 이견이 없다 했는, 이견이 없는 거는 빅딜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을 때 그때부터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합의를 했다 하면 진짜 그런 입장에서 이제까지 중재자 입장이 아니라 입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정말 교훈이고 결과다. 그럼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고민이 어쨌든 북한의 정권 자체, 김정은 정권 자체는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권이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근데 엄연한 정치 현실로서 권력으로 분명히 한 영토를 차지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핵이 현실화된 문제로서 발생했을 때는 당장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 대결 구조와 이걸 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게 작동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취해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반면에 미국은 지금 강하게 누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 전체적인 협상 국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굿캅, 배드캅 게임과 같이 한쪽에서는 세게 나가고 한쪽에서는 부드럽게 달래고 하는 역할이 서로 있어야만 누군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적절하게 저는 안배해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협상 결과가 사실은 특별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하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강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양쪽의 강경이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시그널은 밖으로 안 주고 있어요. 오히려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최선희 부상 이번에 정치국 뭐 이렇게 들어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빅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김정은 존경한다, 김정은 좋은 협상 파트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김정은에 대해서 이빨린 소리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면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결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협상은 끊임없이 간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북한에게도 줘야 되고 미국에게도 줘야 되고 국제사회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줘야 되고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추동해 나가기 때문에 뻔히 결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같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네.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좀 네, 충실하게 그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먼저 좀 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의 순서가 저는 그렇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입장을 조금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적에 저는 그걸 파악하기가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이 어떤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전략적 입장을 저는 표명하기는 저는 전략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보는데 또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중간자의 어떤 역할,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미국과의 어떤 입장 조율이 사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입장 변화 또 한미 간의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만약에 남북 정상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열정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4월 11일, 12일밖에 일정이 없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 그거 취소하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달려간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는 제가 볼 적에는 사실 조금 씁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통보받고 그걸 그냥 수용한 듯한 이런 느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태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너무 모르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외교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내밀하게 물밑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기 수학론이다, 굿이너프 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됐을 적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외교력이나 또 한미 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미국은 원칙적으로 어떤 강경한 입장을 하고 우리는 또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좀 달리해서 하는 강원 양면 작전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만약에 미국과 우리 정부가 조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적어도 그런 한미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북한 핵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적어도 북한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잘 수용해가지고 미국에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북한에서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걸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4년인가요? 그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한은 그 계속해서 몰래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대 9.19 선언 이후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했죠. 그럼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유럽 아시안 그 공동회의에 가서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이 영국 총리 또 메르켈 독일 총리한테 제재 완화를 요청을 했지만 그거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아센 그 회의에 가서도 우리 대통령이 갔지만 거기서 적어도 미국의 어떤 비핵화 입장을 그 지지하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이 됐거든요. 국제사회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한다면 오히려 북한에 어떤 착각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냉철하고 현실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훈 네, 제가, 의원님께 발언해 예, 주겠습니다. 우리 정태욱 의원님께서 우리가 뭔가 급한 게 있어서 회담을 서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만큼 미국도 급하긴 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 노벨 평화상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또 이 재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원래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치르려고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좀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서두른 거냐. 우리도 절박하긴 하지만 미국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태도가 있고 미국 내에도 강경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썼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스몰 D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를 보냈다. 뉴욕 타임즈는 뭐라고 하냐면요.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미 협상을 부활시키기 위한 스몰 D에 대해 문을 열어두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작은 승리다. 이렇게 뉴욕 타임즈는 표현했단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소위 비핵화에 대한 큰 기조는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보낸 거거든요. 다만 아직 저쪽이 북한이 아직 입장 정리를 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문을 닫아놓지 않고 오히려 그 협상 전문가들을 더 전면에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비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작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더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경진 의원님께서 아까 수십 년간 대결 구도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태규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94년에 제네바 합의 북핵 폐기 완전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중수로 주고 중유 주고 했는데도 파기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5년에 9.19 합의 그때도 북한이 완전히 북핵 폐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해놔놓고 그 단계적으로 이행 과정에서 각종 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고 결정적인 순간에 검증할 때에 약속을 파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은 참 멋있게 굿 이너프 딜이니 조기 수학론이니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제까지의 1994년의 제네바 합의나 2005년에 9.19 선언하고 똑같이 포괄적으로 북핵 폐기를 선언을 하고 단계별로 이행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건 이제까지 지금 미국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너무 많이 속아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지금 굿 이너프 딜 해가지고 예전에 속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김경진 의원님이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대결 구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런 방법으로 포괄적인 합의해놔놓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그걸 전부 다 이런 조건 붙이고 이래가지고 실패했는 거를 똑같이 가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포괄적인 합의도 하고 포괄적으로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는 제재를 확실하게 한미가 공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북핵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아직도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아니면 포괄적인 합의에 점진적인 이행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